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 계속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교재 챕터 3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과 면세 그중에 1절이 영세율입니다. 즉 빵 퍼센트. 부가가치세는 원칙이 그 단일세율 10%였었지요. 근데 하나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영세율. 그리고 영세율을 앞에서 살짝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영세율 그러면 일단 수출 외화 획득 이런 얘기를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수출 외화 획득. 영세율 개념부터 봅시다. 개념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빵 퍼센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공급하는 사람 매출자에게 부가세 부담이 완전 제거되고 상대방 매입자도 부가세 부담이 없어. 자기가 매입한 거에 부가세가 안 붙어 있어. 매입세액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에 사는데 부가세가 붙어. 그러면 1,100원 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가세가 없으면 1,000원만 주면 되니까 매입자도 부담이 없고 매출자도 빵. 부가세가 없어. 그리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환급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아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완전 면세제도, 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이게 또 어떤 차이인지는 잠시 후에 또 나오니까 일단 그런 기억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또 수출, 외화 획득 이런 걸 기억하랬죠? 자, 이거 취지가 이중과세 방지. 다른 말로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측. 들어봤는데 앞에 부가세 특징 언젠가 있었잖아요.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대요. 수출 관련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빵 퍼센트 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에 있는 소비자가 우리나라의 부가세를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하는 나라, 사용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부가세율과 미국의 부가세율이 다르니까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 부가세를 과세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수출하는 나라는 빵 퍼센트, 또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국내산하고 동일하게 자국내 세율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니까 미국에서 들어오든 뭐 영국에서 들어오든 일본에서 오든 어쨌든 우리나라 세율이 10%니까 10% 부담하겠다. 과세하겠다. 세관장이. 어쨌든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 이중과세 방지. 수출하는 나라도 부가세가 있고 수입하는 나라도 부가세가 있고 그러면 이중과세니까 수출하는 사람 빵 프로 해주고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국내 세율, 자국내 세율로 적용하고 이중과세 방지.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리고 뭐니 해도 수출,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없으면 죽어요, 진짜. 그죠?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외화를 획득해야 우리는 먹고 살아. 수출. 우리나라 지구 땅덩이로 보면 우리나라 요따만한데 진짜 이 나라가 전국이라네. 전 세계 10여 뒤에 수출, 수입 이런 무역 대국이잖아요. 무역 강국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똑똑한 이 머리가 있어서 이 먹고 사는 거, 이 조만한 땅덩이에 자원도 별로 없잖아요. 석유가 나도 아니면 황금이 많이 나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 그런 것도 없는데 아니면 히토류 막 이런 거 있죠. 반도체 소재 이런 것도 우리나라 땅에는 거의 없는데도 먹고 살고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 수출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0원에 파는데 부가세도 걷어서 내 그러면은 1,100원을 받아야 되지만 그냥 부가세 안 받아도 돼. 0%니까 그럼 1,000원만 받으면 되니까 수출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외화 획득, 그래서 외화 획득을 장려하는 차원도 있다. 어쨌든 영세율 그러면 이중과세 방지, 소비지구 과세 원칙, 수출, 외화 획득 장려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영세율 적용 대상자가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 과세사업자. 그래서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이어야 되고요. 간이과세자도 됩니다. 영세율을 적용한대요. 과세사업자만 영세율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또 상호 면세, 외국과 이거 무역 거래할 때 상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에게 면세를 한다면 우리나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인 사업자에게 영세율 적용한다. 우리나라 거주자한테 혜택을 주면 우리도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건데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과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 적용 대상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적용 대상 여러분 교재 가로 3번에 가로 1번부터 5번까지 여기 있죠. 이거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수출하는 재화, 영세율 그럼 수출 딱 떠올라야 돼. 영세율 그럼 수출 딱 떠오르게 계속 보셔야 돼요.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건 물론이고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국내, 우리나라 대한민국
로컬 푸드 뭐 이런 이제 로컬 LC 또는 구매 확인서 등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내 수출, 간접 수출 또는 국내 수출 이 메인 매출 전표 혹시 하신 분들은 영세율 배웠죠? 영세율 간접 수출 영세율.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 국내 거래.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외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라 수출하는 업체에 내가 공급하는 거 이런 것도 국내 거래지만 이것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직수출은 외국에다 직접 수출하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하죠. 아니 외국에다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외국은 외국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거지 대한민국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지만 국내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래서 우리 메인 매출 전표 할 때 직수출은 16번, 그다음 영세율은 12번 이거였어요. 아직 안 배웠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다음 국외.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해외 건설 용역이다 막 이런 것도 써 있잖아요. 여러분 교재에 해외 건설 같은 거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서 돌아다니면서 공급하는 용역 이런 것들은 영세율 적용이다.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 영세율. 그 조세특례 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도 있대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교재에 방산물자, 방위산업, 국방, 무기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 국가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용역 이런 것들은 영세율 적용한다. 그래서 수출, 외화 획득, 직수출이든 간접수출이든 수출, 국외 제공, 선박 항공기, 외국 항행력, 외화 획득 이런 것들이 취지 기억하시고 시험에 객관식도 잘 나옵니다. 실기할 때는 영세율이다 그 용어만 알면 되지만 이론에서는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면세 정말 더 많이 나옵니다. 영세율도 많이 나오지만 면세는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영세율보다는 면세가 훨씬까지는 아닌데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굉장히 잘 나와요. 영세율, 면세 전체 다 중요해요. 영세율과 면세 전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조금 더 면세가 중요합니다. 한 6대4 정도? 이 정도. 시험에 솔직히 사실 15개 중에 3문제밖에 안 나오죠. 부가세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거의 영세율이나 면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면세라는 건 뭐냐? 자,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면세.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겠다. 면세. 일정한 재화, 이런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안 받아도 돼 이거죠. 안 받아도 돼. 여기서 면세는 영세율과는 다릅니다. 영세율과 달리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고 영세율은 과세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공급가액, 매출액이죠. 공급가액에다가 빵 퍼센트를 계산해서 부가가치세가 0원이죠. 중요한 건 근데 과세를 하는 게 안 하는 겨? 하는 거예요. 과세를 하는 겨. 단 빵 퍼센트니까 빵원일 뿐이지 과세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과세를 하는 거예요. 과세를 하는 건데 면세는 과세 대상 자체 아니야. 이런 품목은 아예 부가세를 따지지 마. 빵 퍼센트. 아니 어차피 0원이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란 게요. 아니란 게 곱하기 해야 되는 거랑 안 해도 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지. 일단 곱하기를 해. 곱하기를 해서 계산된 금액 요만큼을 내. 근데 사실 낼 돈이 없어. 안 내도 되네. 근데 어쨌든 간에 빵 퍼센트를 계산하는 건 영세율은 과세하는 겁니다. 영세율은 과세하는 거예요. 빵 퍼센트로 과세하겠다. 근데 면세는 일정한 품목이랬죠. 요 일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아예 부가가치세를 따지지도 마라 이런 뜻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면세가 적용된 단계에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가세가 없을 뿐 그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을 못 받아요. 이게 뭔 소리인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면세가 아니라 불완전 면세입니다. 완전 면세가 아니라 불완전 면세. 아까 영세율은 어쨌든 완전 면세를 했죠. 영세율은 완전 면세인데 면세는 불완전 면세래. 이건 또 뭔 소리야? 어쨌든 지금부터 또 째려 봅시다. 불완전 면세, 완전 면세 기억하세요. 일단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교재 보면은 또 이 위에 표 또 하나 있네. 그 표를 보시면 과세사업자, 일반 과세자와 영세율 과세자가 있고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있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만 납부하잖아요. 근데 과세사업자, 일반 과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10% 곱하고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0% 곱합니다. 과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받아.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없으니까 매출세액 제로.
그리고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데 이거 뭐지? 이걸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원재료를 사왔어. 원재료를 사왔어요. 100원 주고.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를 내죠. 10% 내지요. 그리고 이거를 팔아. 이거를 팔면 나중에 팔면 이건 사온 거고 이거를 이제 공급해요. 그럼 이쪽에 할게요. 제품으로 만들어 팔았어. 제품 매출. 그럼 100원에 사다가 만약에 300원에 팔았어. 그럼 여기다 부가세 징수하죠. 부가세 징수 330원을 징수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신고납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매입하고 매출하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납부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20을 여기다 잘못 썼네. 일단 여기다 할게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 30, 그 다음 부가세 대급금 10. 그냥 이쪽에다 다시 할게요. 이건 매입할 때고 매출할 때 다시 제품 매출 여기다 할게요. 제품 매출 300, 부가세 예수금 30. 그런 다음에 이제 부가세 예수금하고 대급금을 상계 처리해서 나머지 차액을 신고납부 하잖아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나머지를 지금 당장 현금 냈으면 현금이고 신고만 했으면 미지급 세금이죠. 그냥 미지급 세금 합시다. 어쨌든 결론은 20을 내야 돼. 20을. 이게 그냥 일반 과세자죠. 이게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런데 영세율 사업자야. 잘 보세요. 영세율. 이건 일반 과세자고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이제 영세율 사업자인데 자 보세요. 원재료를 사왔어. 똑같이 100을 사왔고 자 부가세를 냈어. 일단 부가세 냈어요. 그리고 제품을 매출해. 자 이제 수출하는 거야. 이제 제품 매출해. 수출이라고 칩시다. 300에 수출했어. 근데 이때 부가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부가세 예수금 없다고 그랬죠? 빵이라고 그랬지. 영세율이라며. 영세율. 영세율이니까 빵원이에요. 그리고 신고납부 하잖아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 빵원. 빵원이니까 사실은 원래 없는 거겠지. 그 다음 부가세 대급금 10. 그럼 이럴 때는요. 오히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아요. 미수금, 미수 환급세액. 미수 환급세액인데 그냥 미수금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영세율 사업자는요. 환급받아요.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아. 영세율은 기본적으로 수출 외화 획득 이런 쪽이죠. 수출 외화 획득이니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완전 면세라고 한 이유가 자기가 매입할 때 부가세 냈던 걸 나중에 다 돌려받아요. 환급받아. 환급. 그러니까 완전 면세지. 세금 부담이 전혀 없죠.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영세율. 부가세 징수할 필요가 없어. 심지어 내가 매입할 때 부가세 낸 거 다 돌려받아. 그러니까 너네는 수출을 열심히 해서 외화 획득에 기여해라. 그럼 부가세는 부담 전혀 갖지 않게 해줄게 이거죠.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은 부가세 매입세액을 돌려받습니다. 부가세 부담이 전혀 없어. 이게 그래서 완전 면세입니다. 근데 면세는요.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올게요. 세 번째 케이스 면세 사업자야. 만약에 원재료를 사왔어. 근데 원재료를 사왔는데 이게 부가세가 있다고 쳐요. 매입세액이 있는 거야. 있는 거.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파는데 제품 매출했다고 쳐요. 파는데 만약에 이게 면세 품목이야. 면세 품목이면 부가세 자체를 아까는 0%지만 과세를 하는 거고 지금은 아예 이거는 면세라고 가정해요. 이게 면세 제품이야. 면세. 면세 제품이라서 부가세가 아예 없어. 근데 부가세 신고납부 하냐? 신고납부 자체를 안 한다며요. 아니 그러면 매입할 때 부가세를 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라는 게 아예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를 안 하니까 신고납부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환급이고 자시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럼 부가세 대급금도 처음부터 쓰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그냥 얘는 원재료 원가에 산입해버려요. 어차피 이건 공제받는 게 아니죠. 공제받는 게 아니니까 그냥 원가에 산입해버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110원에 사다가 3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자기가 마진 챙기는 거야. 끝.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왜 첫 시간에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돌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신고납부 절차 자체가 없다. 환급 없다. 그래서 아까 여기는 환급 받는데 여기는 환급 못 받잖아요. 영세율은 환급 받는데 면세는 환급이 없어. 그 매입할 때 부가세를 부담했다면 그냥 원가에 반영해서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람은 불완전 면세라고 하는 거야. 불완전 면세. 근데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용어는 끝났어요. 이제 끝났는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지. 내가 면세 사업자인데 아니 가만 있어봐. 이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나중에 다 돌려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순수하게 100원에 사다가 300원에 팔았으니까 마진 200원 챙겼죠. 근데 얘는 110원에 사다가 300원에 팔았으니까 마진이 200원이라 190원이지. 좀 억울해? 그럼 그냥 310원에 팔어. 310원에 팔아. 어차피 세금은 따로 안 거드니까. 뭐 그런 셈이에요. 근데 그건 중요한 얘기 아니고 중요한 건 매입할 때 부가세를 부담했다면 이건 별도로 환급이 없다. 왜 신고납부 자체가 없으니까 환급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부담한 부가세가 있다면 그 자산, 본래의 자산이 원재료면 원재료, 기계면 기계, 어쨌든 그때 구입한 또는 지출한 그 원가에 아니면 본 금액에 산입합니다. 본 금액에. 자기가 부담해요. 그러니까 이걸 환급 못 받아. 그런 면에서 불완전 면세입니다. 불완전 면세. 자, 그래서 이건 아예 과세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빵 퍼센트가 아니라 아예 과세를 안 하는 거고 영세율은 과세하는 거야. 과세하는데 빵 프로 하겠다. 심지어 매입세액은 다 돌려줘요. 그래서 일반 사업자면은 3, 6, 9, 12월에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지만 영세율 사업자는 연락 와요. 저기 선생님, 저기 이제 25일 이때 가까워지면 세무서 바쁘니까 이제 환급 빨리 받으세요. 서류 빨리 내서 빨리 환급 받으세요. 이렇게 영세율 사업자는 환급 받으니까.